안녕하십니까.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국회의원 신동욱입니다. 비가 내리네요. 올해는 봄비가 참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선거도 6월 3일이니까 어느덧 성큼성큼 다가와서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을 품고 계시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제 걱정은 지금 저희가 재집권을 해야 된다. 그 당위성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또 하나는 민주당의 이재명 사실상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경우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 걱정이 요즘 사실 너무 심각하게 돼서 사실 좀 잠을 이루기가 힘듭니다. 어제 그 걱정을 더 크게 하는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제 보도를 보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불순합니다. 이 예산처, 그러니까 예산 기능을 대통령실 안으로 가지고 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산 기능을 대통령실로 가져간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지금은 예산이라는 것이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안을 짜서 국회로 넘기면 국회가 심의를 해서 이걸 이제 대부분은 삭감을 하죠. 정부가 예산을 너무 많이 짜가지고 오니까 삭감을 해서 통과시키면 이걸 이제 집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 권한이 대통령실로 간다. 그러면 사실상 대통령이 예산을 주무르겠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물론 이게 아직은 보도 단계이기 때문에 현실화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민주당이 낸 법안을 보면 이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로 가져간다는 이런 법률안도 있습니다. 또 미국의 경우는 예산 법률주의라고 그래서 예산 기능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예산도 짜고 또 심의도 하고 의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통제를 하는 거죠. 예산의 전체를. 그래서 삼권 분립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커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그러니까 제7공화국 헌법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이 예산 기능까지 대통령실로 가져간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작년에 정부가 낸 예산안, 그리고 저희가 주장하는 예산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예산을 왕창 깎아서 그냥 통과시키는 바람에 이게 지금 큰 문제잖아요. 각 부처의 특활비 다 잘리고 이번에 예비비 절반을 삭감되는 바람에 지금 산불 대책도 제대로 못 세우고 있고, 말하자면 보복 예산 편성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됐고, 또 그게 계엄의 한 사유로도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예산 폭구가 큰일인데, 대통령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생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예산안까지 가져가서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런 걸 준비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걱정스럽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2010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등장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니 마음대로 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니까 이니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명의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명의 마음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물론 좋은 대통령이 돈 잘 써서 국가 발전시켜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면 저는 돈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대가 엄청나게 큰 정부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아니죠. 이제는 민간 부문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부가 돈 쓰는 것을 좀 줄이고 그 예산을 민간에 지원을 해서 국민들이 잘 살게 하는 것,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입만 열면 뭐 중도다, 기업 우리 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명의 마음대로 하면 기업 살릴 수 있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에 제가 과거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를 쭉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굴욕적이었죠.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습니다. 그 배상금으로 포스코를 만듭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오늘날 세계 최고의 철강 기업이 된 것이고, 이 포스코를 바탕으로 현대중공업도 생기고 또 경부고속도로도 생깁니다. 일본으로서 받은 배상금을 왜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정부가 그렇게 썼느냐라는 비판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일본으로부터 받은 배상금을 소위 피해자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피해자니까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얼마씩, 아무런 경제 부흥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대한민국 거지 나라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일협정을 하면 안 된다는 그 빗발치는 반대를 뚫고 해서 그 돈을 받아서 굴욕적이었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을 일본을 넘어서는 나라를 만든 기초를 닦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도자가 중요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대한민국을 먹고 살게 해준 영웅으로 저희가 칭송을 하는 겁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되면 예산권 가져가서 본인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내일부터 저희 기재위 회의가 열리는데 정부 예비비 내놔라. 그래서 무슨 소비 쿠폰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주자. 또 뭐 나눠주자. 기본소득 해주자. 그래서 지금 35조 원 예비비 편성하라.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아는 것은요. 그냥 돈 주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경제 철학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나라 돈을 써서 앞으로 국민의 먹거리를 만들어서 나라를 부강시키는 그 DNA가 민주당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남미의 베네수엘라, 저희가 물론 지나친 공세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베네수엘라 될 거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베네수엘라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원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 베네수엘라가 지금 완전히 거지 나라가 됐어요. 국민 한 사람의 평균 몸무게가 몇십 킬로그램씩 줄었습니다. 빵 한 덩이 살려면 돈을 한 가방씩 들고 가도 살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반미 포퓰리스트, 반미 극좌 포퓰리스트들이 등장하면서 이 석유로 벌어들인 돈을 그냥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먹고 쓰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인기는 좋죠. 당장 돈 나눠주니까. 근데 원유값이 떨어지니까 나라가 그냥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거지 나라가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도자의 철학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내놓는 경제 컨트롤 타워의 모양새를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기획재정부가 너무 비대하니까 예산권을 분리하겠다는 얘기는 이미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권을 대통령실이 가져간다. 사실상 대통령이 나라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를 결정한다. 그러면 국회가 견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구조에서 국회가 견제가 되겠습니까? 국회가 저희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견제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재명이 대통령까지 되면 저희 국회가 국민의힘이 그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막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명의 마음대로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완전히 그냥 이재명 후보 대통령이 된다면 그 소나기 속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그냥 소나기 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런 계획을 하는 것을 보면 퍼주기 경제정책,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든지 국민들에 대해 인기 얻는 정책, 그래서 지지율 60%, 70% 이런 정부를 꿈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저는 이제는 정부보다는 기업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고 민간 부분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어디에다 맡기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하나하나를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고 여러분들 미래 지도자를 선택하는데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